최근 미국의 한 산모가 한국에서 산후조리원을 경험하고 후기를 남겼는데 이 글이 미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사람에게는 쉬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지금 와서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연함을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었다는 게 오히려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글을 계기로 미국 산모들이 처음으로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산후조리는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는 걸까? 미국 산모들이 이른바 한국 산후조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잠깐 미국 산모들의 모습을 한 번쯤 떠올려 본 적 있으신가요? 영화 속 장면처럼 아이를 안고 커피를 마시고 출산 후에도 바로 조깅을 나가고 여유롭고 강인할 것 같은 모습. 하지만 현실은 그 이미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늘 이런 말이 돌아다녔습니다. 원래 몸이 강해서 그래. 미국 엄마들은 원래 다 그렇게 해. 하지만 산모 커뮤니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는 구조가 없었을 뿐이라는 말. 미국에서 출산은 의료적으로는 끝이 나지만 생활은 그 순간 바로 다시 시작됩니다. 출산 이후의 시간은 회복이 아니라 문제만 없으면 되는 구간으로 취급됩니다.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면 하루 길어야 이틀. 그리고 병원은 말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현실은 바로 이어집니다. 아기는 울고 몸은 아직 내 것이 아닌데 식사는 준비해야 하고 집안일은 쌓여갑니다. 그래서 미국 엄마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출산은 이벤트고 육아는 바로 전투다. 그런데 최근 이 말에 조용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산후조리 시스템을 미국 안에서 직접 경험한 산모들의 후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출산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보냈어요. 아기를 맡기고 잠을 잤는데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놀라웠어요. 누군가가 내 몸 상태를 먼저 묻고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해준 게 출산 후 처음이었어요. 어떤 산모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내가 좋은 엄마인지가 항상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먼저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이 후기들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치라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기본적인 걸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질문이 바뀝니다. 왜 미국에는 이런 공간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제도보다 시장이었습니다. 뉴욕과 LA, 동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식 산후회복센터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호텔형, 리조트형, 가정 입주형까지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다는 것. 하루 3번 제공되는 회복 중심 식사, 24시간 신생아 케어. 산모는 아기를 맡길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산모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시스템이야. 미국 최초의 한국식 산후조리원으로 알려진 뉴욕의 보람 산후조리원. 이곳의 비용은 1박당 약 $1,050, 하나로 약 138만 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률은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 하루 평균 예약만 8건에 달합니다. 수익 역시 2022년 이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버지니아의 한 리조트 내에 위치한 산후회복센터는 1박 이용료가 $1,650, 약 217만 원 수준이지만 대기자만 4,000명에 이릅니다. 출산 이후의 회복, 그리고 산후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교육,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미국에서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약은 빠르게 차고 일부 센터는 대기자 명단이 당연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계속 언급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이 문화를 설명하려던 미국인들은
결국 적절한 영어 표현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샤뉴조리. 번역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에는 이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출산 후에 쉬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상식이었습니다. 특별해서도 앞서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먼저 생각했을 뿐입니다. 엄마의 몸을 출산과 동시에 다시 일상으로 밀어넣지 않고 시간을 들여 회복되어야 할 존재로 바라봐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자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오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이 당연함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K-팝도 아니고 K-드라마도 아닙니다. 사람을 돌보는 방식에서 세계가 참고하고 있는 나라. 출산을 견뎌야 할 사건이 아니라 회복해야 할 시간으로 정의해온 문화. 그 기준을 조용히 만들어 온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온 일상이 이제는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출산 후에 쉬는 것, 엄마의 몸을 당연히 회복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 그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상식이었고 너무 오래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금에서야 이 상식을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K-팝도 아니고 K-드라마도 아닙니다. 화려한 무대도 자막이 필요한 콘텐츠도 아닙니다. 사람을 돌보는 방식,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영역에서 세계가 참고하기 시작한 나라. 출산을 견뎌야 할 사건이 아니라 회복해야 할 시간으로 정의해온 문화. 엄마를 곧바로 다시 일터와 일상으로 밀어넣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기다려준 사회. 그 기준을 유행처럼 만들지 않고 말없이 생활 속에 쌓아온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의식하지 않았던 일상, 그 평범함이 지금은 수천 명의 미국 산모들이 비행기를 타고라도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산유졸이라는 발음을 서툴게 따라하며 말합니다. 그 단어 안에는 서비스 하나가 아니라 한 사회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가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해지려고 애쓴 적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을 먼저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이 조용히 세상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변화의 흐름을 앞으로도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같이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미처 몰랐던 한국의 일상이 어떻게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